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첫 번째로 일시적으로 안심시키기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일시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대상자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고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치료자가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 좋아지실 거예요. 모두 잘 될 거예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칭찬하기입니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언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적 비판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거나 치료자가 바라는 행동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자의 칭찬이 대상자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불안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원칙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치료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행동이 치료자의 칭찬에 좌우될 수도 있고 칭찬받지 못할 때는 섭섭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참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부하기, 거절하기입니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언동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거나 바로 거부,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실망감을 느끼거나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논의하지 맙시다. 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난하기, 비평하기, 비판하기입니다. 대상자의 행동이나 생각과 감정을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형편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대화를 단절시키며 상대방의 판단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대꾸하게 만듭니다. 그런 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당신은 게을러서 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다섯 번째, 동의하기입니다. 대상자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치료자가 동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치료자가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해도 된다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요, 옳아요. 동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대하기입니다. 대상자의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틀렸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으며 방어하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예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고하기입니다. 대상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충고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상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서 현실에 시험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의존성이나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예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시하기, 명령하기입니다. 대상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공포감이나 저항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행동이나 말대꾸를 증가시키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가 있습니다. 9번째, 도전하기입니다.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더욱 방어적이 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10번째로 시험하기입니다. 대상자의 병식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시험 당하는 느낌을 가져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11번째,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방어하기입니다. 대상자가 불평이나 불만을 말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치료자는 매우 유능한 치료자입니다. 이곳은 시설도 좋고 평판이 좋습니다. 12번째, 설명을 요구하기입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과 사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치조당하는 듯한 난처함을 느끼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은 그것을 하십니까? 이 예가 있습니다. 13번째, 엄밀히 조사하기, 탐지하기, 캐묻기, 신문하기입니다. 대상자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수사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종종 비판이나 해결책이 따르므로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대충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자, 무엇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예가 있습니다. 14번째, 감정 표현을 경시하기. 대상자가 표현하는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게 되어서 대상자가 감정 표현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만한 일에 눈물까지 보이면 어떡해요? 그게 울 일입니까? 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15번째, 상투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진부한 반응이나 의미 없는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질문에 대하여 의미 없는, 판에 박힌 듯한 진부한 대답으로 성의 없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위해서예요. 곧 태어나게 될 거예요. 아유, 오늘은 모두 그런 말이군요. 의사의 지시대로 활동에 참여만 하세요. 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16번째, 문자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대상자 말의 의미에 관계없이 겉으로 표현된 말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치료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나는 부활절 달걀이에요 라고 말하자 치료자가 그럼 내가 먹어야겠네요. 먹고 싶어 놔줘.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고 또 대상자가 그들은 텔레비전으로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치료자가 겉으로 표현된 말 자체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합니다. 채널 몇 번에서요?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반응하기에 예로 볼 수 있습니다. 17번째, 부정하기입니다. 대상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자 치료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예가 있고, 대상자는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 치료자가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대상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입니다. 18번째 해석하기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게 하며 대상자에게 그의 경험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치료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19번째 주제 바꾸기입니다. 대상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피하거나 관계없는 주제를 내놓는 것으로 대상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사소하거나 쓸모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어려움을 대처하기보다 회피하라고 암시하게 되며 어려움을 터놓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보다 오늘은 이 얘기하면 어때요? 가 될 수 있습니다. 20번째 판단하기입니다. 치료자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치료자가 대상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가치가 없어.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다시는 그런 못된 말을 하면 안 돼요. 의 예가 있습니다. 21번째 경고하기 위협하기입니다. 공포심과 복종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원망이나 분노, 반항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훈계하기, 설교하기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입장을 방어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책임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23번째 논쟁하기입니다. 방어적인 자세와 반론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치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만듭니다. 24번째 욕설하기, 조롱하기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아상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말대꾸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바보 아니에요? 그래, 당신 참 잘났어요. 25번째 분석하기, 진단하기입니다. 위협이나 좌절을 줄 수 있고 왜곡되거나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